습기가 마를 거라고 합니다. 누수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었죠. 전문가니까요. 그렇게 하루 이틀이 더 지났는데 그럼에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닥공사를 맡아주셨던 반장님이 이것을 보시더니 경험상 누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희는 건물주 허락도 받지 않은 채 바닥을 팠습니다. 그런데 물이 고이는 거예요. 바닥을 파면 팔수록 물이 조금씩 고이는 것을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지하에 물이 샌다는 것은 어쩌면 단순합니다. 건물 외벽으로부터 외부에 있는 물이 지하로 들어와서 스며들거나 정화조나 오폐수 관에 크랙이 생겨서 누수가 생기거나 또는 오폐수나 집수정 통에 펌프가 고장나서 물이 차올라서 넘치는 경우, 이렇게 총 3가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이는 물의 양은 일정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양이 엄청 많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파이프에 크랙이 터지는 경우에는 물이 일정하게 나오고 양이 많거든요. 결국 문제의 원인은 곧 밝혀지게 됩니다. 바로 오폐수관의 펌프 고장이었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 변기 아래 오폐수 통이 있어요. 그 오폐수 통에 오폐수가 계속 모이면요, 어느 정도 수위가 높아지면 펌프가 작동해서 건물 외부로 오폐수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펌프가 고장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오폐수 통에 있는 오폐수가 계속 차올라서 넘쳐버리게 됩니다. 그 넘쳐버린 오폐수는 지하로 스며들게 되고, 스며든 오폐수는 어느 정도 수위가 차면 지하 바닥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계속 마르지 않았던 그 지점이었던 겁니다. 네, 똥물이었습니다. 왠지 냄새가 좀 안 좋다고 생각하기는 했어요. 그것을 저는 며칠 만지면서 걸레로 짜고 물을 짜서 통에 모았고요. 그 통을 저는 다시 변기에 넣어서 내렸습니다. 그럼 그 물이 다시 넘쳐서 나왔고, 그걸 다시 짜서 저는 변기에 다시 버렸죠. 이거를 며칠 반복했던 겁니다. 하지만 원인을 찾았고 결과적으로 사장님께서 모터를 새 것으로 갈아주셨기 때문에 만족했습니다. 이 누수를 해결하는 동안 며칠을 소비해버려서 다른 문제가 발생해버렸습니다. 누수로 인하여 공사 일정이 꼬여버렸던 거죠. 기존 예정이 되었던 바닥 공사 일정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닥을 깼기 때문에 새로 미장을 했고 그것이 마를 동안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바닥 공사 일정이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을 미루기를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업자분들은 매일매일 일당으로 벌고 살기 때문에 해당 날을 미루게 되면 해당 날에 다른 공사를 지금까지 잡지 못했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인건비를 어느 정도 요구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전 몰랐죠. 그리고 추가 인건비를 요구하셨던 것도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의 인건비를 드리면서 일정을 미뤘는데요.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건물주분에게 이 추가 인건비를 요청드렸고 감사하게도 보상을 해주셨습니다. 일정이 급하게 미뤄짐에 따라서 추가 인건비가 드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함이 생겨서 저는 인기통이라는 카페에 질문을 올려봤는데요. 업자분들마다도 의견이 다 달랐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면서 외주를 맡기실 때 만일의 사태로 일정이 미뤄지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업자분들에게 질문을 미리 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모든 통화 내역 같은 경우에는 녹화해 주시는 게 기본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돌아와서 바닥은 천천히 말라갔고 미뤄왔던 바닥 공사는 성공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식사하셨어요? 네. 식사하셨어요? 네. 이것 때문에 신경 많이 쓰셨죠? 이제 예정된 거울 시공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초보적인 실수를 하게 돼요. 맨 벽에 거울 시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흰 벽이었던 그곳은 생각보다 울퉁불퉁했고 거울을 반듯하게 시공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바로 가벽 시공이 필요했죠. 저는 급한 대로 바닥 시공을 맡겨주셨던 반장님께 연락을 해서 가벽 시공을 요청드렸습니다. 반장님께서는 가성비 있게 석고보드 떡 가배 시공을 해주셨는데요. 석고
석고보드, 떡가베 시공은 저렴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간편한 시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목재로 된 가벽을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도 실제로 2, 3호점은 목재로 된 가벽을 시공했습니다. 떡가베 시공 같은 경우에는 간편하지만 거울을 반듯하게 시공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석고보드 가벽 시공을 마친 후에 거울 시공까지 순조롭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거울 시공을 할 때 오늘은 가볍게 팁 하나만 드리자면요, 시공자분과 이 부분을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거울의 높이는 보통 2m 전후로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거울을 높게 설치하고 싶다고 항상 가능한 건 아닌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지하의 상황 그리고 계단의 높이에 따라서 거울이 실제로 들어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2m 정도의 높이의 거울을 원하시더라도 상황상 1.8m 정도의 높이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거울 시공업자 분들에게 거울 높이를 이 정도로 하고 싶은데요, 과연 이게 들어올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언급을 꼭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울 시공을 마친 후에 앰프와 스피커는 직접 구입한 후 전파상에서 오디오 선을 따로 구입하여 직접 설치했고요. 제습기도 구매한 후에 호스를 연결해서 집수정으로 자동 배수가 되게끔 설치하였습니다. CCTV와 로봇 청소기도 제품만 구입한 후에 어플을 연결해 놓았죠. 이렇게 첫 연습실 3주 만에 거의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연습실을 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는데요, 여러분께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사 순서를 할 때는 꼭 이 순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셀프 인테리어를 한다는 가정하에 철거가 모두 되었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도장 및 페인트는 어렵지 않으니까 돈을 아끼기 위해서 직접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에어컨 설비와 조명 설치를 함께 하세요. 에어컨 설비나 조명 설치를 하다 보면은 기존에 설치되었던 것을 제거해야 되는데요, 그럴 경우 페인트가 안 된 부분이 꼭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페인트 칠을 하면서 에어컨 설치와 조명 설치 과정을 같이 하면요, 두 번 페인트 칠을 하는 상황이 없어지게 돼요. 저도 실제로 페인트 칠을 모두 한 후에 조명을 바꿨더니 기존 조명에 있던 곳에는 페인트 칠이 되지 않아서 두 번 페인트 칠했던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페인트 칠과 조명, 에어컨 설비가 끝났다면 그 다음 가벽 시공을 하시고 그 후에 바닥 시공, 그 다음에 거울 시공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바닥 시공을 하고 가벽을 하고 거울을 했잖아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가벽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바닥을 하신 다음에 거울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닥을 먼저 하고 그 위에 가벽을 시공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후에 바닥 시공을 다시 하거나 하자로 인해서 공사를 할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닥을 건드리려면 그 위에 가벽이 있기 때문에 바닥 시공을 하는 난이도가 매우 높아지고요, 쉽게 바닥을 교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가벽을 먼저 설치하시고 그 옆에 바닥 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가벽과 바닥이 각각 다른 구역에 있어서 가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벽만, 바닥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닥만 시공을 다시 할 수 있어서 이 시공 순서가 훨씬 합리적이고 올바른 순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했던 인테리어 경험을 말씀드렸는데요, 나중에는 각각 인테리어 단계별로 비용은 얼마 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신경 쓰면 더 좋은지에 대해서도 각각 단계별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즐겁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사항과 피드백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배관료를 이렇게 잡는다, 그럼 망합니다.